네, 이분과 함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어떤 쪽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체크 포인트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이 중국이 흑연 수출 통제를 발표를 했었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이 또 부상하고 있고 또 뭐 그래핀이라든지 이런 쪽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과연 실리콘 음극재가 대안이 될까? 그 접점, 흑연과 실리콘 음극재 어떻게 좀 찾아야 될지 관련된 종목까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중국이 12월부터 12월 1일이죠. 그때서부터 이제 흑연 수출을 통제를 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서 흑연 수입을 80% 이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조치에 어느 정도 좀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단은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뭐 실리콘 음극재가 대안으로 좀 떠오를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흑연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공급망 제한에서 일단은 자유롭고요. 또 이제 기존 음극재보다 일단 에너지 밀도가 10배 이상 높아가지고 그다음에 배터리 용량을 늘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충전 속도도 줄일 수 있어가지고 차세대 음극재로 일단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실리콘 음극재는 아직 뭐 상용화는 안 됐는데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지속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다. 좀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고요. 뭐 관련 기업으로는 뭐 대주전자재료,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뭐 이 정도 등을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대주전자재료는 어제 뭐 이런 소식 그러니까 흑연 수출 통제를 하겠다는 소식에 장 초반에는 강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밀리면서 윗꼬리가 좀 길게 좀 달렸습니다. 하지만은 뭐 대안이 될 것으로는 보고 있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뭐 양극재, 음극재 둘 다 하니까 지금 음극재 쪽에서도 실리콘 음극재 상당히 투자를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포스코 퓨처엠도 같이 좀 눈여겨서 보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2차 전지 쪽의 흐름이 뭐 양극재든 음극재든 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는 시즌 좀 상당히 많이 빠져 있고 일단 전체적인 시장도 뭐 완전히 바닥은 아니지만 단기 반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은 좀 지금 지수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본다면은 양극재 업체들도 뭐 움직일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이런 음극재들도 같이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로 인해서 실리콘 음극재 쪽이 수혜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관련된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갑니다. K방산 사우디를 포함해서 중동으로의 시장 확대. 어제 이 시간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마 좀 그 투자 아이디어를 잘 챙기셨다면 수익을 좀 보고 계실 겁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K방산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 이 각국의 이 국방비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맥락으로 또 K방산 주목해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 초반에는 괜찮다가 후반에 상당히 좀 강하게 마무리가 됐을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사우디에서도 대규모 수주가 예상된다. 이런 분석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일단은 사우디와 대규모 방산 체결이 좀 임박한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일단은 관심입니다. 뭐 협력 범위가 뭐 대규모라고 일단 정부에서 밝힌 만큼 육해공 전부 범위에 들어가는 이제 패키지 형식이 좀 될 가능성이 일단은 커 보인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 특히 뭐 동유럽이죠. 그리고 이제 동남아에 집중된 수출이 뭐 사우디와 협력을 계기로 인해서 중동 지역으로 수출 확대 가능성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협력 범위를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밝히겠죠.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주가는 추후에 뭐 그 규모에 따라서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관련주들 뭐 LIG 넥슨서부터 좀 보시면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LIG 넥슨이 생산하는 미사일 청궁2라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한 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자기네들이 이제 방어용으로 일단은 청궁2를 좀
자기네들이 좀 수입하겠다. 일단은 좀 그렇게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 뭐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세를 나타냈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도 좀 보셔야 되는데 어제도 뭐 한국항공우주 박스권 하단에서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어떤 비행기라든가 그다음에 탱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사우디가 뭐 계속 관심을 밝히고 있는 만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뭐 현대로템도 K방산차 뭐 이쪽으로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이 네 종목 함께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했을 때 중소형주들만 그날 춤을 췄다면은 이제는 좀 확실한 수주 모멘텀을 안고 대형 방산주들이 날아오를 타이밍 어제 이어 오늘까지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 볼까요? 네, LIG 넥슨입니다. 확실히 방산주네요. 네, 일단은 뭐 저번에도 한번 추천했는데 그다음에 매도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뭐 추세가 네. 좀 괜찮아가지고 한번 갖고 나와봤고요. 현재 이제 수주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이제 수출 비중이 약 17%인데 내년에는 뭐 거의 30%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역시 수출이 증가를 하면은 수익성이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밀 유도무기 또 미사일 등 가성비가 역시 우수하다. 그래서 해외에서 호평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개 아까 이제 방산주들 4개를 소개해 드렸는데 추세가 제일 좋아요. 추세도 좋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뭐 시초가 아래에서 5일선 부근에서의 매수는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목표가는 10만 5천 원, 손절가는 78,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방산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을 드릴 때도 LIG 넥스원이 토픽이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8월 말쯤에 7만 원대 후반에 사가지고 9만 원 목표가 도달해서 이미 수익을 낸 바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재접근 시점 잡았습니다. 시초가 이하에서의 접근 전략이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5천 원,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가격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7만 8,500원입니다. 현재 LIG 넥스원은 전고를 대비 2.73% 오르면서 9만 4천 원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봤습니다.